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문의 팡팡 꿈동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으로는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교 박사님을 모시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 토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유,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뭐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가지 변화도 많은 상황에서 저까지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저는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영광입니다. 제 입에는 항상 그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두성교 박사님으로 이제 많이 있다가 네. 이제 또 우리 박사님 또 이렇게 목민경제정책연구소를 설립하시고 네. 또 이런 일을 보게 하시게 된 데에 대해서 되게 축하 먼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부동산에 저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전문적인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 노력도 했지만 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방송에서 불인이를 위한다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고 우리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을 굉장히 친근하고 많이 이제 생활하는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지만 생각보다 이쪽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설명을 잘 해주시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오늘 이 대표님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불인이들을 갖다 좋은 길로 잘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사님 자주 출연해 주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전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경제 현안 중에서 이제 미국 쇼크가 상당히 있었죠. 네. 금융위기까지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미국 정부의 발빠른 대응으로 인해서 초기 진화는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미 페드에서 이제 0.25% 베이비 스텝을 올렸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보셨는지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본래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한 당초의 예상은 상당히 0.5% 포인트를 올리는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마 6월 정도에서 추가적인 인상까지 해서 원래 아마 상단이 당초에는 한 5.5%까지 올라갈 것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는 부분들이 이제 쉽지 않은 상황들이었고 또 미국은 우리보다 이 고용 부분에 대한 상황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중간에 그 실리콘밸리뱅크 사태 등을 이제 금융의 상황들이 이제 야기가 되면서 굉장히 금융 위기로 이제 받아들여진 것 같고 그 부분이 금융권의 불안감으로 많이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그 부분에서 아마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부분보다는 금융 쪽에 일단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이번에 금리 인상 폭 자체를 시장에서 많이 예상했던 것처럼 아마 0.25%포인트로 인상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례적인 게 그동안 미국은 이제 25만 불 정도의 예금자 보호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25만 불을 아니라 이제 무제한으로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는 또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예금자 보호를 하겠다라는 의도는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서 시장이 조금 이제 출렁거렸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당초 이랬던 것 같아요. 이제 실리콘밸리뱅크 사태가 일어나고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는 뭐 한 5대 은행 정도가 전체 지금 금융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면 미국에는 뭐 수천 개의 어떤 그 은행들이 또 중소은행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처음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이것이 금융권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특히 뱅크런이 사태가 이제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기 진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예금자 보호 부분도 좀 무한대까지 늘리는 부분까지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이 예상보다 발빠른 상황에서 좀 그게 잡혔다고 미국 자체 내에서는 생각하다 보니까 옐런이 생각할 때 무슨 황당한 소리냐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들은 사실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미국 쪽에서는 어느 정도 금융위기 상황이 조기에 진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미국의 정시라든지 미국의 금융권 전반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불이 완전히 꺼졌다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유럽에 제가 오기 전에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요. 유럽의 유럽중앙은행 ECB라고 하죠. 그쪽에서는 향후에 이 금리 인상 부분을 추가적으로 당초에는 그쪽에서 되게 큰 폭으로 이렇게 0.5%포인트로 저번에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등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부분을 미국은 조심스러운 어떤 그런 스텝을 밟겠다고 하는 것에 비해서 지금 유럽중앙은행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향후의 금리 경제 전망 자체가 되게 어두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의 스탠스를 취할지를 불확실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유럽 쪽에는 스위스 그레이트 스위스 그쪽에 그런 부분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미국 쪽에서 발생됐지만 지금 유럽 쪽까지는 아직 완전한 이 진정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떤 미국의 어떤 금리 불안, 으로 인한 어떠한 은행 파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좀 수면하에 있다. 네, 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불안의 소지가 또 이것이 그냥 리스크의 확대로 이제 전이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 금리의 전문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네, 0.25% 올릴 때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거의 예측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0.25% 인상하는 거에 무게를 뒀었는데 박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아니 저는 동결되는 쪽까지 봤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우리도 이제 은행 파산이 이제 경험했던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 폭이 사실은 동결되거나 아주 소폭으로 된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과 우리와의 금리 차 그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또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우리가 3.5%로 되어 있는 이 금리 부분의 기준금리 부분을 갖다가 더 추가적으로 올렸을 때 그것이 여러 가지 대출자들 문제라든지 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자꾸 이렇게 앞서 가버리게 되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미국은 가든 말든 그냥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져야 되는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미국 한국은행에서 금리 부분과 관련 정책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동결 쪽에 조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동결 쪽을 기대하면서 좀 새벽에 좀 잠을 좀 설쳤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발표를 했는데 근데 0.25% 포인트로 됐다는 걸 듣고 그냥 그렇구나. 대신 뭐 이 정도 선에서 머무르는 건 다행이고 한국은행에서 앞으로 향후에 금리 인상과 관련된 금리 정책을 어떻게 할지를 혼자서 지금 열심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한국으로 우리 국면을 본다라면 어쨌든 4월 11일 날 이제 금통위가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상당히 이제 부담감을 갖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이제 미국의 상당 금리가 이제 5%고 우리는 이제 3.5%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금리 갭이 우리 시장에 이제 미칠 영향들도 이제 상당히 있겠으나 그렇죠. 부동산 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냥 만약에 한국은행이 동결을 한다, 아니면 한국은행이 베이비 스텝으로 0.25%를 올린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라면 박사님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이 어느 정도 되게 베이비 스텝이나 아니면 동결이나 이런 부분이 된다는 것은 우리 국내에 있어서도 금리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동결 지금 선에서 3.5 정도 선에서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은행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게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늘려서 보게 되면은 결국은 미국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올해 말 이제 그 이야기가 조금 들어갔습니다. 이제 지금 연준 의장이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올해 말에 어떤 금리 부분에 그 동안의 상승 행진 자체를 마무리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쪽의 가능성을 이제 시장에서는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그 부분은 아마도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2024년으로 이제 넘어갈 것 같아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경우에도 미국과의 금리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의 균형을 맞추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거나 거의 움직이지 않는 동결되었을 때는 우리도 현재의 고금리 상황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분을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호가 열린다는 그런 측면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금융시장의 금리로 인해서 많이 고통을 받고 있고 이 부분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 짓누르고 있는 영향력이 상당히 큰 편인데 그런 부분에 조금 숨 쉴 수 있는 숨구멍이 조금 생겨나는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금리는 저는 항상 심리와 부동산의 거래 심리와 동반된다고 보고 있는데 심리 쪽에 있어서도 조금 안정을 갖게 되는 계기로 저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어쨌든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정부에서 시중 4대 은행에 대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중 금리는 조금 이제 생각보다 조금 낮아지는 이제 이 상황이 그렇죠.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에 만약에 0.25%를 4월 달에 이제 올리게 된다 그랬을 때에는 이것이 이제 담보대출 금리라든지 이제 이런 쪽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이자 수익이 많아서 이자 수익 잔치 보너스 잔치를 그렇죠. 했던 금융권이 어떤 이런 그랬죠. 부분에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이자에 대한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보너스 잔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땐 은행권에서는 예대금리 차라든지 이제 은행의 수익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감안한다라면 갑자기 금리가 또 올라가는 어떤 이런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그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결국은 여러 가지 금융권 속의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로서 이제 기준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 국내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도 특히 가계대출과 관련된 부분이 비중이 적지 않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리는 부분은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2월 달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록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쪽에서는 금통위원들이 모두 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 부분을 가능한 한 이제 억제하자는 의견들을 갖다가 공통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번에 미국에서도 0.25% 포인트로 한 부분에서 아마도 그걸 감안해서 다음 달에 그런 부분들에서도 한국은행도 비슷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까 보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왜 그러면 그렇게 할까 할 때 미국과 우리와의 금리 차가 나는 것도 물론 너무 격차가 크게 나면 그것에 따른 여러 자금 유출이나 문제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미국보다 우리는 사실은 현재 경제 성장 불황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OECD 쪽에서도 한국의 우리 올해 2023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에 1.8%에서 1.6%로 또 낮춰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경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우울한 전망들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때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칫하면 금리 인상 자체를 자금 유출 등과 여러 가지 미국과의 균형을 위해서 금리를 올렸을 때 그 부분이 우리의 경제 전반에 있어서 굉장한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점에서 아마 한국은행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한국은행에서도 고민을 하면서 아마도 3.5% 현재 기준금리에서 3.75까지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이상은 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아마도 최종적 연말까지 한국은행에서 생각하는 것은 저는 맥시멈 4%. 그래서 그까지 안 가는 쪽의 방향을 아마도 선택하기 위해서 아마 고충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는 이제 올해 상반기에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이제 하나의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금리 얘기는 이제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하고요.